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14회차 분데스리가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슬슬 강등 버프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도 포함시키긴 했지만 제가 예상한 픽들은 초안픽에서는 정배들이 좀 많이 보여서 최종픽까지 이변을 잡도록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3위 글라드바흐 대 5위 레버쿠젠의 경기인데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에게 3대1 승리, 레버쿠젠은 브레멘을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글라드바흐 쪽에 39.9%인데 승무패가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좀 분배가 된 경기로 보입니다. 글라드바흐는 홈에서 9승 2무 2패로 좋은 편이고 레버쿠젠 역시 원정에서 8승 1무 4패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자카리아 선수가 부상이 아쉽지만 플레 그리고 티랑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호프만, 엠볼로 등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하는 축구 그리고 압박을 해서 볼을 뺏어내면 역습을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좋은 글라드바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제 감독의 팀 압박이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득점 분포가 조금 분포 자체가 고르게 좀 되어 있는 그런 팀이어서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팀이고요. 후반기에 아무래도 이런 그 팀 압박을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체력 저하 때문에 조금 항상 글라드바흐는 후반기에 힘들어 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후반기에 흔들렸던 모습을 이번 시즌에도 보여줬지만 휴식을 코로나로 인해서 취했기 때문에 재충전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압박팀이어서 그런지 라인이 낮은 편은 아니고요. 측면 그리고 뒷공간 노출 등이 있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보츠 감독 도르트문트에도 있었는데 잘렸죠. 보츠볼이라고도 불리는데 후반기에 3백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지만 실점도 화끈하게 하는 공격 지향적의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트 선수가 9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현재는 부상이라고 하고요. 하베르츠, 디아비, 그리고 흐라데키, 키퍼 등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고 봤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순위에 비해서 좀 허술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고 세트피스 역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폴란트가 있고 레버쿠젠의 수비력이 좀 안정적인 편이었다면 글라드바흐의 단통 패로 갔었을 것 같으나 글라드바흐의 압박이 좀 좋고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확실한 공격수는 없지만 이 공격수가 고전을 하더라도 옆에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득점력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투픽으로 보고 있고요. 글라드바흐의 뒷공간을 스피드가 좋은 레버쿠젠의 역습에서 속도가 굉장히 또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레버쿠젠 수비도 좋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버쿠젠의 화끈한 공격 그리고 화끈한 수비를 보고 이변을 보고 글라드바흐의 승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무승부는 없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6위 볼프스부르크 대 2위 도르트문트인데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우크스부르크에게 2대1 승리, 도르트문트는 샬케를 4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레비어 더비에서.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 쪽에 75.8%고요. 볼프스는 홈에서 4승 6무 3패로 원정이 오히려 더 좋은 볼프스부르크의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6승 3무 4패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베오스 선수가 부상이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선취골을 넣었던 스테펜, 브레칼로, 아놀드 교체로 투입돼서 득점을 한 진첸코, 슐라거 등 역습에서의 모습이 엄청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고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또 올라가고 크로스 공격도 괜찮은 등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점 장면을 봤을 땐 세트피스 상황이었는데 볼프스부르크의 브룩스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자기 골대로 헤딩슛을 날려가지고 골대 맞고 이제 상대팀이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점 장면 자체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간, 라인을 못 맞출 때가 있는데 지난 경기는 좀 상대가 아우크스부르크여서 그런지 좀 수비적인 장면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뒷공간을 볼프스부르크가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면 이변으로 봤을 것 같은데, 볼프스가 밸런스 자체가 좋은 편이지 역습에서의 날카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은 들진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 좋지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홀란드 산초 아자르, 뭐 산초는 뭐 계속 이적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게레이로, 뭐 좌우측 풀백도 너무나도 좋고, 뭐 아자르, 그리고 산초, 그리고 홀란드 공격진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볼프스가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초가 나오지 않더라도 브란트 선수가 3백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메잘라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3미드를 쓰다가 이제 2미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모습 때문에 위치가 조금 애매해졌긴 해요. 레버쿠젠에서는 메잘라로 이제 보츠 감독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레버쿠젠의 보츠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메잘랄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윙에서 뛰었으니 윙 포지션도 어색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은 느낌이 계속 들긴 해서 최종패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팩은 일단 경기력 봤을 때는 볼프스부르크의 단톡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선 도르트문트가 압승이네요.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7위 프라이부르크 대 17위 브레멘의 경기인데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와 1대1로 비겼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에게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프라이부르크 쪽에 67%고요.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6승 2무 4패, 브레멘은 원정에서 3승 4무 6패입니다. 프라이는 지난 경기 세트피스에서 2골을 득점했지만 한 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었고요. 세트피스의 첫 골 장면이 좀 프라이부르크의 세트피스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조금 행운의 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당탕탕하면서 득점을 했고요. 그 골 뒤에 잠그면서 조금 수비적으로 나왔지만 실점을 하면서 라이프치히와 비겼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지난 경기에 별다른 모습은 없었지만 팀의 성격 자체가 세트피스가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종 뒷공간을 한 번에 노리는 그런 롱볼 그런 모습이 좀 좋고, 킥력이 좋은 선수들, 뭐 그리포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간,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고, 폭이 좀 좁아서 측면 공간도 내주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프라이부르크의 순위가 이 프라이부르크의 수비력 그리고 공격력을 봤을 때 이런 높은 순위에 위치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프랑크푸르트보다는 좀 더 좋진 않아 보여서 개인적으로. 이제 브레멘을 살펴보면 코펠트 감독이 지난 시즌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 그리고 공격 시 유기적인 움직임, 수비 시에는 3백과 5백 혼용 등 라인 관리도 굉장히 잘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브레멘의 저주인지, 브레멘은 항상 감독이 바뀌면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시즌쯤에 거의 경질이 돼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시즌 역시 뭐 수비진의 부상도 있었지만 수비가 너무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세트피스도 좋지 않고 팀초 선수 크로스 다 놓쳐요. 그래서 막으려는 의지도 개인적으로는 좀 지난 경기에 보이지 않았고요. 교체 카드 그리고 뭐 플랜 B가 존재하지 않는 코펠트 감독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브레멘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경기 위험한 장면들이 많긴 했지만 잘 지켜냈기도 했고요. 브레멘의 수비가 좀 너무 불안해서 세트피스나 중거리 한 방으로 프라이부르크가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기 그리고 호펜하임 경기 중에 한 경기는 풀어질 것 같은데,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저는 프라이부르크의 수비 역시 지난 경기 라이프치히전 봤을 때 위험한 장면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브레멘의 강등버프로 단통 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18위 파더보른 대 9위 호펜하임 경기인데요. 파더보른 같은 경우엔 디셀도르프와 0대0 무승부, 호펜하임은 베를린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호펜하임 쪽에 54.6%고요. 파더보른은 홈에서 2승 1무 10패, 호펜하임은 원정에서 5승 4무 3패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앞서 말씀드렸던 프라이부르크와 이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뜰 것 같은데, 프라이부르크를 무승부로 가고 이 경기를 무승부로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레더 감독의 호펜하임은 크라마리치 선수가 지난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는데, 호펜하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기도 하고요.
뭐 후방 빌드업, 측면 크로스 공격이 좋습니다. 반면 파더보른 같은 경우에는 엔트위, 아드제이 이 선수 제외하고는 제대로 공격이 좀 안 되는 모습이 있었고 자책 공격 그리고 중거리밖에는 없는 모습입니다. 디셀도르프에게 골대 3번을 맞을 정도로 좀 운이 좋았던 파더보른의 경기였고 경기력 자체는 완전히 밀렸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파더보른의 세트피스가 좀 불안하고 공간도 좀 많이 내주는 편이고 크로스 공격도 놓치는 편, 볼 처리도 좋지 않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성상 크로스 공격이 리그 4위의 성공률을 하고 있는 그 호펜하임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더보른은 사실상 이번 시즌 강등이 좀 유력하다 보고 있어서 호펜하임이 지난 경기에 3대 0으로 졌지만 자책골 이후에 그 3골 자체가 한 전반전 잘 버텼고요. 후반전 한 중반쯤, 초중반쯤에 한 골을 자책골로 실점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내리 실점을 하면서 좀 무너졌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펜하임의 수비 역시 좋진 않아서 이 경기가 프라이부르크와 비교를 했을 때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지만 저는 일단 초반픽에서는 약팀 상대로 후방 빌드업과 크로스 공격이 좀 잘 먹힐 것으로 봐서 파더보른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1위 미넨 대 13위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인데요. 미넨 같은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에게 2대0 승리, 프랑크는 글라드바흐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미넨 쪽이 89.9%인데 제가 토토하면서 90% 넘어가는 투표율은 보진 못했는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9승 2무 2패, 프랑크푸르트는 원정에서 2승 1무 9패로 원정이 굉장히 좀 좋지 않네요. 프랑크푸르트는 안드레 실바, 뭐 고스티치, 카마다, 다이치 뭐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역습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좋고 세트피스도 좋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5대1로 대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경기는 제 기억상으로 알라와 선수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여서 전반전에,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뒷공간이 좀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프랑크푸르트의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긴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역시 수비가 측면 공간, 크로스 공격이 약한 모습, 뭐 팀투 선수 놓치는 모습, 이렇게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봤을 때 뮌헨에게 무승부도 힘들어 보여서 저는 이변을 보지 않고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8위 샬케 대 14위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샬케는 도르트문트에게 4대0 패배, 아우크스부르크는 볼프스부르크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샬케 쪽에 60.8%고요. 샬케는 홈에서 5승 6무 2패, 아우크스부르크는 원정에서 2승 3무 8패입니다. 이 경기는 상대 전적도 3승 2무로 샬케가 우세하고 바그너 감독의 지향적인 축구, 뭐 맥케니 선수, 라만, 하릿, 뭐 세르다르 이 선수가 굉장히 키 선수죠. 그리고 케니, 우측 풀백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고 또 세트피스가 좋고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노리는 샬케여서 뭐 침투 선수를 놓치고 뭐 볼처리 불안, 뭐 뒷공간, 수비 숫자만 많은 등 뭐 지난 경기 4개의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한 아우크스부르크는 공격도 좀 좋지 않고 수비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훨씬 우세해 보입니다. 지난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의 득점 역시 행운의 골이었고 지키지 못하고 패배한 아우크스부르크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샬케처럼 보이긴 하지만 샬케는 이 샬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득점을 해줄 선수가 공격진이 계속 지속적으로 샬케를 보면 지속적으로 공격수 선수들이 조금 약간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실하게 득점을 해줄 공격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투박 선수인 미드필더 세르다르 선수가 샬케 팀에서 최다 득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공격수의 득점력이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나 뭐 세트피스 한 방이나 선취골이 조금 샬케가 조금 빠르게 나온다면 이제 경기를 쉽게 가져갈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은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 역시 뭐 세트피스가 좋고 뭐 풀백 오버래핑, 뭐 니더레츠너나 필립막스, 뭐 리터, 리슈타이너 등 뭐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가 불안하긴 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는 뭐 강등을 잘 피하기 위해서 잔류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샬케의 공격 역시 그런 공격진을 봤을 때 아우크스부르크를 쉽게 뚫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저는 무승부도 바친 샬케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5위 마인츠 대 4위 라이프치히 경기인데요. 마인츠는 켈른과 2대1로 비겼었고요. 라이프치히는 프라이부르크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라이프치히 쪽에 71.5%고요. 마인츠는 마테타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홈에서 4승 2무 7패, 라이프치히는 원정에서 7승 4무 2패입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로빈 키송 선수의 원맨 팀이라는 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물론 공격진의 능력은 좋지만 득점이 한 선수에 좀 너무나도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방에 좀 붙여놓고 공격진이 알아서 해결을 하는 그런 공격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티우스, 오니시와 쿤드 선수가 있고, 지난 경기는 지동원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가 올라올 때 노마크를 하고 세트피스가 좀 불안하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저는 이 경기 라이프치히가 상대팀에 따라 전술을 바꿀 수 있는 나겔스만 감독이 있고요. 또 지난 경기 찬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헛발질을 하는 등 지난 K리그 강원 경기처럼 좀 안 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내리면 물론 버거워하는 라이프치히의 모습이 있지만 라이프치히 자체가 나겔스만 감독이 잘 준비를 해올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마인츠의 로빈 키송만 잘 막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버거워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찬스를 만들어냈었던 라이프치히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지 않고 마인츠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8대 0으로 라이프치히가 이겼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2위 켈른 대 16위 디셀도르프의 경기인데요. 켈른 같은 경우에는 마인츠와 2대1로 비겼었고요. 디셀도르프 역시 0대 0으로 파도보른과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켈른 쪽에 62.6%입니다. 켈른은 호프만 선수가 부상이고요. 홈에서 6승 2무 5패, 디셀도르프는 원정에서 2승 4무 7패입니다. 디셀도르프가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하고 클리어링 불안, 측면 공간도 많이 내주고 기수돌 감독의 그런 부분이 디셀도르프의 그런 부분이 있고, 기술돌 감독의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우트 이 선수 굉장히 좀 좋고요. 헥터 코드로바 선수는 좀 제공권이 좋고요. 이 선수들을 바탕으로 디셀도르프의 이런 수비진을 봤을 때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켈른이 이번 시즌 공수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두 골을 먼저 넣고 두 골을 그 다음에 실점을 해서 동점이 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또 상대 선수가, 저는 이 골 장면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상대의 마인츠 선수가 중앙선 부근부터 드리블을 해오는데 서로 미루면서 못 막아서 동점이 되는 그런 상황. 또 수비진의 느린 주력으로 측면과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디셀도르프가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역습팀에 조금 약한 모습이 있고 좀 수비가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켈른이 역습이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 않고요. 또 켈른의 수비를 봤을 때 이런 수비진의 느린 주력들을 봤을 때 디셀도르프의 토미 선수가 있죠. 토미 선수 굉장히 또 좋은 선수고, 베리샤, 헤닝스, 카라만,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과 침투, 사이드 플레이, 역습 속도가 굉장히 좋은, 또 디셀도르프의 수비진에 비해서는 공격진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디셀도르프도 강등 버프로 무승부 정도는 최소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변을 보고 켈른의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셀도르프의 역습 속도가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승패 투픽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어제 올린 K리그 분석, 6경기 분석 영상까지 마쳐서 이렇게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초안페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2,000원으로 베팅을 하고, 또 초안픽은 일단 투픽으로 가져간 건 이번 경기 수원과 인천 경기 승패만 가져갔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조금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경기, 켈린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샬케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도 무승부, 이런 식으로 좀 이변이 나올 경기들은 투픽을 가져간 경기에서는 이변 쪽으로 좀 가져가 봤습니다. 내일 이제 네,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을 올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쯤에, 한 새벽 1시? 한 그때쯤에 이제 축생픽과 독식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